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 교육실습 학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경남교육청 그리고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연구부장님 그리고 지도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육실습 학기제 시범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은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실습을 해야 되겠다. 보통은 5월 달 경우에 4주를 받아서 선생님들은 귀찮아하고 사범대 학생들은 그냥 떼워서 학점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또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교생한테 지도를 받으면 불리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범대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무 역량 배양으로 우수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되는 실습 학기제, 이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범대 학생들이 또는 교원 양성기관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활동을 해서 학교 현장의 지도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실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와 진로 상담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습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나 평가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그런 보조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 목표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에 참가하는 예비 교사에게 역시 도움이 돼야겠죠. 그래서 특히 임용시험을 거쳐서 교사 발령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에 부담되지 않는 실습, 그리고 교사 임용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습, 그리고 교사의 적성을 한번 검증해보고 교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습학교인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침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실습학교의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보조교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엔 나아가서 학기제의 그 긴 기간 동안에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비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교육 실습을 통해서 방과 후 튜터링 사업,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튜터링 교육봉사 활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전학공이라고 해서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비 교사들이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직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림자 실습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교직의 업무를, 즉 선생님들의 업무를 관찰하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보조 활동을 하고 나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그림자 실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보통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인턴 생활을 할 때 뒤에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또 학기제 실습이니만큼 충분한 수업 시연과 평가 실습을 통해서 정말 예비교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 및 상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의 그 역량을 경험하고 함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제 실습 참여 시간을 유연화했습니다. 물론 교육부 정책이 5일 내내 실습을 참여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참여할 때 실습 학기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 2일은 전공 수업을 듣고 3일은 실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 실습 학기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학생들이 임용시험에서 1차만 붙는다면 2차 시험에서는 정말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교사로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우리 사범대학과 학교, 중등학교와 교육청의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해야겠다. 특히 저희 경남교육청하고 저희 사범대학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밀접한 우호 관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협조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해서 관리하게 하고 실습 효과 및 개선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실습을 실제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했는데요. 방학을 하고 나서 개강을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학생들을 모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3월 처음 2주 동안 사전 교육 기간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도 3월 초는 무척 바쁘기 때문에 처음 2주 정도는 늦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실습을 실행한 기간은 현장 실습 18주, 기간으로 하면은 90일 정도가 되고요. 시간은 최하 372시간 이상이 되고, 학점은 기존에 있는 규정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학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고 봉사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월요일은 오전, 오후 모두 참가하도록 해서 학교의 교무회라든지 이런 데다 참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학교를 안 나오는 날 야외 행사나 체육대회가 있으면 공결 처리를 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 1학기에는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 운영을 했지만 내년 1학기에는 부설고등학교까지도 확대를 하고 일반 중고등학교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협업체를 구성을 했고 또 교육장님까지 만나서 진주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명이 했지만 우리 사범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앞으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도학교에는 4주당 실습생 1인당 실습학교에 20만 원씩의 지도수당이 지급이 됐고요. 실습생에게는 4주당 5천 원씩, 시간당 5천 원꼴이니까 5일 전체 참여를 하면은 이제 한 달에 80만 원씩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수당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교육실습 학기제의 논의는 지난해 12월 9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마침 학장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와 논의를 했고 저희들이 먼저 우리 사범대학 학생 3학년 전체, 작년 3학년이고 올해 4학년이죠. 희망조사를 해서 처음에 40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4학년이 돼서 신청을 하니까 임용시험에 부담이 된다 해서 11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다른 대학보다는 그래도 많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교감, 연구부장님께 한번 우리가 교육개혁에 앞장서 보자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고 사범대 부설중학교 지난번 교장 선생님 하동진 교장 선생님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김기현 교장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맨 땅에서 정말 헤딩을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 방문을 해서 실습 학기제와 튜터링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사범대 학장단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내려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범대 부설중학교와 긴밀한 회의를 수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미래교육센터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서 이 미래교육센터 시설 중에 한 부분을 우리 실습학기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아예 교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서대 책상까지 있죠. 마침 독서대 책상이 딱 11개가 있었는데 실습생들이 11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전반적인 그 사범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사범대학에서 어떻게 시범 운영 일정을 잡고 추진을 했는가가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은 전체 실습을 하고 사전 2주와 현장 실습 18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교육으로 대면 지도를 통해서 사전 교육을 저희 사범대학에서도 했고 부설중학교에 가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실습을 3월 나머지 2주 동안 실습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교사 업무 관찰, 학급과 수업 참관, 교직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보조교사 중심으로 수업 참관에서 보조교사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실습 형태가 됐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연도 이루어져서 5월 달에는 원래 4주간의 교육 실습이 진행이 되는 그 시기에 이 실습학기제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교생 지도를 계속 받으셨고요. 실습학기제에 해당되는 과목은 이제 받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5월 교육 실습 4주를 하게 되면 2주간은 교직 실무 교육을 받고 나머지 1주 반 정도만 수업 시연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5월 내내 거의 4월 중반부터 5월 내내 수업 시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업 역량이 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개 수업을 할 때 제가 참관을 모든 수업을 했는데요. 저는 이 교육 실습 학기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나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사범대학 학생들을 우수한 교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했다. 정말 한치의 후회도 없이 제가 감격스럽게 공개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교직 경험이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선생님이 수업한 만큼 공개 수업을 정말 잘한 것을 제가 보고, 남들이 저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이라는 그 시스템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에 학생들이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자기들이 활동한 자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LMS 시스템을 이것을 이용을 했고요. 이건 경남교육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 6월 달에는 대학은 종강이고 학교 현장은 계속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개 수업을 빨리 6월에 해서 학점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것이 땡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좋게 작용했습니다. 대학 종강을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5일간 내내 참여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11명 중에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5일 동안 완전히 교육 실습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동료학습 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교사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감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고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학기제 교육 실습을 하게 되면 벌써 머릿속에 어떠한 단점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모든 정책을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과 대학 교수님들, 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그 지혜로운 머리를 잘 협력을 한다면 이런 어려운 점과 단점을 잘 극복을 해서 우리 사범대 또는 그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들에게 정말 참다운 교사로서 양성을 시킬 수가 있고, 학교 현장에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보시고 나면 정말 이게 좋고 의미가 있구나. 또 그 해당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정말 선생님에게 그동안 계속 지도를 받다가 자기 형이나 누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분들에게 지도를 받았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이나 대학에서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교육의 주체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족하고 좋아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을 해서 우리가 실현시키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슬라이드는 세부적인 내용인데 화면 내용들을 그냥 훑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월요일을 오전 오후로 다 참석을 하게 했는데 체육대회나 야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들 내년에는 월수금 정도로 3일 이상을 오전 오후 다 참여하는 걸로, 이번에는 뭐 오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학교 현장에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그럴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문항 제작에 있어서 4월 달은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민원이 발생해서 이 학생들에게 평가 문항을 제작은 하지만 출제에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연습을 시켰고, 이제 시험 보조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우리 부설중학교는 수바시라고 해서 교사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하게 했고요. 5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실습생들이 왔지만 이 학생들은 한 달 내내 4월부터 해서 충분한 수업 시연을 할 수 있었고, 4주 실습생에 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 지도와 수업 역량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앞설 수 있다 하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계속 수업 시연을 진행을 했고요. 종강 이후에 학점은 부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나태함이 없이 오히려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롭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별의별 학생들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대학과 현장 학교에서 잘 지도를 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도 부담을 줄일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실습 일지가 4주가 아니고 한 학기 동안 하기 때문에 직접 쓰는 것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들을 이용해서 모든 자료들을 여기에 업로드하고 구글 시트에서 실습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실습 일지 양식을 처음부터 개발하기는 참 어려웠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2달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수정해 가면서 학생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신다면 대학 차원에서의 이런 실습 일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저희들이 단점과 장점을 찾아서 후속 시행하는 학교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적용 결과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직 학회에 발표하기 전이라서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질적 연구로서 이게 자기 양적 연구랑 겸한 건데요. 10점 척도로 학생 자신이, 실습생 자신이 수업 시연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 만족도를 평가를 하고, 관찰한 지도교사가 수업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25문항을 가지고 체크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주차 수업 시연을 하고 4주차 교육 실습한 이후로는 9주차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연 4주차 정도에 교사가 평가하는 것과 실습생이 평가하는 것이 그래프가 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연한 7주차 정도에서 실습생 자신이 인식하는 것이 지도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때부터 자기가 자신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CK 역량 측면에서 최소한 넉넉 잡아 10주 이상 정도의 교육 실습을 한다면 의미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학기제를 전면 적용하기 힘들다면 10주 정도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습 과정에서의 운영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4주짜리 실습생과 학기제 실습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6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운영 과정 측면에서는 학기제 실습생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생 평가나 나이프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모든 실습생들이 단기 실습이든 학기 실습이든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또 불가피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 대학생들의 자기 소감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실습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벌써 2주차 때 학생들이 보조교사 역할을 했더니 지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면이 보였다. 그래서 보조교사제를 한 학기 동안 연장한 것이 학기제 교육 실습이다 생각하시면 학교 선생님들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교육 실습생들을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편리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보통 선생님들의 특성이 말로는 뭐 돈 받은 만큼만 지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도 막상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더군다나 처음이고 뭐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는 만족도가 보람을 많이 느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 정도 됐을 때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철학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4주차 되니까 학교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넓은 이해가 되고, 6주차 정도 돼서 평가 관련, 그리고 7주차, 6주, 7주차가 되니까 그 중학생들과 친밀도가 쌓이고, 그리고 수업 방법을 친밀도가 쌓이니까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주차가 되니까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빨리 임용시험에 붙어서 내가 정말 정식 교사가 돼서 보람된 교사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9주차에 나타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좀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한 학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11주차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실습에 이제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10주차 이상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4주 실습을 가지고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연수도 받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또 성취 수준이 다양하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되겠다는 정말 교사로서의 노하우를 학생들 스스로 터득하게 된 것이 13주차입니다. 부설중학교 중학생들의 그 면담 내용, 서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친구처럼 대해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즐거운 수업이었고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칙칙한 수업이 아니어서 좋았다. PPT도 굉장히 좋았다. 젊은 사람들이 해주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기존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이제 기존 선생님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신선한 멋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생들이 와가지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니까 정말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관여를 하지 못하는데 교생들이 관리를 해주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 진로 상담을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진로 상담에도 훨씬 유리하겠죠. 5월 4주간의 실습생들하고는 어색했지만 학기제 실습생들은 편한 상담자가 되고, 또 오랫동안 하니까 교생들이 책임감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5개월간 분위기가, 학급 분위기가 교생들로 인해서 화기애애해지고 공부가 재미있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어진 것 같다.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저로 하여금 눈시울이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혁신학교라든지 행복학교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행복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학생들 말이 행복하게 학교에 올 수 있었다.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싫었는데 교생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수업이 즐거웠다. 여기 보세요. 이거 저희들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지루했던 내 학교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뭐 주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기제 교생 선생님 제도가 보편화되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소망이고 교사들이나 교수들의 소망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인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화두로 삼아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 예비교사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임용 후에 수많은 연수를 선생님들이 받지만 정말 진심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용 받기 전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연수를 한다면 그 지역의 교사 양성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 후의 연수 비용을 이 학기제 교육 실습에 더 충분하게 지원하는 데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학기제 교육 실습을 충분하게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다. 지금의 교육 실습은 너무 짧아서 잘못됐다 말은 하지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나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 모순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육자가 됐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철학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보다는 도움을 주고 운영 방향과 기간, 실수, 빌수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또 교육부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교육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인센티브도 충분히 받고 현장에서 이런 운영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설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기가 편하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다수 참여가 필요하고요. 이 대학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인근의 중고등학교에서 협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로 여러 교과가 같이 움직이면 제일 고맙고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후배들 생각해서 내가 지도를 해주겠다 했을 때 기관장들이 안 돼 하는 이런 말씀은 해주지 마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앞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생각 안 하고 시범기간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전체가 적용됐을 때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우니 하면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시범기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충분하게 시범을 해보시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한다면 해당 대학이나 학교에서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석 교사회나 교과 연구의 교사 그리고 혁신학교 이런 학교를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계속 지금 지역 협업 모델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에서는 예비교사 시기부터 그렇게 혁신학교가 좋다면 현장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경남교육청은 장학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부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를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물론 안 되더라도 저는 내년에는 학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기초를 잘 마련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홍보 세미나를 계속 할 것이고요. 학교 현장과 교수, 학생, 조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조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수보다도.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조교들한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교육실습학기제 참여 여건을 교육부에서 계속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도 실습학기가 저희는 4학년 1학기인데 3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1학기로 바꿔서 유동성 있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습학기제가 나가는 그 학기에는 학과별로 교과교육 위주로 교직 위주로 편성을 해서 실습학기에서 지도안을 짜면 교과교육 시간에 같이 점검하고 수업 시연 연습도 하고 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 4학년 1학기에 간 학생들의 전공 수업 시간이 보통 12시간 정도더라고요. 4학년 되면 거의 전공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면 시행이 된다면 교육과정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과별로 다 특성이 있고 복수 전공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참고로 알으셔야 될 게 사범대 학생들은 부전공도 있고 복수 전공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교육과정 개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현장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거나 요구를 하지 마세요. 정책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서로 모순이 돼요.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내년에는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과가 한두 명 빼고는 통째로 참여를 하게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과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너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수님들 설득해야 되고 학생들 설득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학장이 모든 일을 다 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쫓아다니고 교장교관 선생님, 부장님들 만나고 학과 설득하고 학생들 만나고 다 해서 해야지 내가 학장이랍시고 에헴하고 있으면은 절대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난 척한다고 하실까봐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정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성원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뭐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내와 이런 어떤 좋은 방안 제시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학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절대 선입견 갖지 마시고 한번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인 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도 잘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